지금부터 할게요. 일단은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이제 깔았는데, 실제 이제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쓰냐,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실제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인터파크,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여기에 저장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 소스 보기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상한 문자들이 나오는데 제일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 HTML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랭귀지는 KO라는 게 한국어를 쓰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크롬 브라우저라는 거를 갖고 우리는 흔히 웹 브라우저라고 하죠. 웹 브라우저. 이거를. 그러면 이 웹 브라우저의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글자를 쓴 거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우리는 이런 문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생긴 게. 그냥 봐도. 이게 이제 HTML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웹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여는 주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없냐? 저장하는 기능이 없어요. 자료를 저장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HTML은 그냥 이쁘게 보여주는 게 주 역할이에요. 역할 자체가. 그러면 내가 어떤 이제 자료를 저장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보면 회원가입 이런 걸 눌러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개인 회원 가입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약관에 뭐 동의할 거냐 그래 체크를 하고 그래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입력해 봐라 그런 내용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디를 입력받고 그다음에 비밀번호 그리고 여기에 비밀번호 확인이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두 개가 똑같냐 안 똑같냐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개인정보의 유효기간이래요. 유효기간. 그래서 1년으로 할 거냐 탈퇴시로 할 거냐 그 문제가 두 개네요. 그죠? 그럼 보면 탈퇴까지 할 거냐 1년으로 할 거냐 그리고 이름이 있고 이메일 그 다음에 휴대폰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을 어디엔가 저장을 해야지만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고 가입 완료를 눌렀을 때 다음에 로그인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역할이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이제 물건을 산다고 쳐봐요. 이건 회원가입 돼 있는 게 있으니까 이제 로그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걸 산다 이렇게 치면 이렇게 하면 이제는 주문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죠. 요 바로 구매 이걸 누르면 그죠? 나는 뭐 옷 색상은 뭘 사고 사이즈는 뭐 엑스라지로 사고 가격은 얼마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집합이라고 보면 돼요. 주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옷이라면 색상 뭐 그냥 이런 거 다 생략하자고요. 이런 거 다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금액이 얼마냐 그 다음에 수량 몇 개를 살 거냐 여기 보면 나는 한 이렇게 살 거야 요거 올리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게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집합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이 아이디 하나를 갖고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한 사람이란 얘기죠. 한 사람이 이런 주문을 이 옷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여러 개 해서 여러 개를 살 수 있죠. 그렇죠? 뭐 100개를 사도 되고 1000개를 사도 돼요. 그거를 우리는 N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N개. 그러면 한 사람이 요 짝대기 하나예요. N개의 주문을 낼 수 있구나. 그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까마귀 발인데 이름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인터파크 회원만 가입하고 주문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럴 때 표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짝대기 없고 여기 동그라미가 있으면 주문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1대 N의 집합의 관계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교집합을 찾아내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디가 주문을 했냐 이런 걸 찾아내려면 여기에 금액과 수량만으로는 절대로 교집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이 자식이 이 부모의 아들이다라는 걸 알려면 내가 만약에 A라는 성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자식도 성이 A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같으면 너 혹시 이 부모님의 자식 아니니? 뭐 이런 얘기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거기 내용보다 그건 좀 어려워요, 사실.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이 사람의 아이디를 같이 집어 넣어주면 여기 아이디의 금액과 수량 같은 거 요거와 요 집합과 요 집합이 같은 걸 찾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문제가 뭐냐면 어 이렇게 아이디를 하나 넣어주는 거는 맞긴 맞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아이디는요, 우리가 보면 중복되지 않아요. 맞죠? 똑같은 아이디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 회원가입할 때 보면 중복된 아이디는 가입 못합니다. 뭐 이런 거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복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 아이디 하나에 주문을 여러 개 낼 수 있으니까 금액들이 막 중복될 수가, 이 아이디 하나에 이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일하게 찾기 위해서 이런 주문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내부적으로 임의의 번호 같은 걸 만드는데 그게 주문 번호예요. 그래서 주문 번호가 유일한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집합과 이 집합을 어떻게 연결하냐? 그건 아이디로 연결하면 돼요. 그건 1대 n개가 되겠죠. 이건 하나, 이건 n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이 개념이. 그렇게 따져보면 이 집합이라는 거는 얘는 주문번호라는 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누가 주문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아이디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집합, 두 번째 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개념이 분명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어떤 이제 약속된 표기법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어. 약속된 표기법으로 그리고 그 강의 너무 이렇게 뭐랄까 완벽하게 알라고 하지 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대충 들어도 돼요. 예, 예, 자, 이 툴을 한번 봐봐요. 굳이 이 툴을 우리가 쓸 필요는 없어. 이 툴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실행한 거예요. 지금 이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요런 거를, 집합. 다른 말로는 컴퓨터의 엔티티. 다른 말로는 테이블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면, 그냥 한글로 쓸게요. 회원이라는 놈이 있다. 약간 좀 크게 볼까? 회원이라는 놈이 있다. 근데 회원에는 아이디가 있고 이것만 알아놔도 돼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만 아이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밀번호, 패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 그 다음에 뭐 이메일, 휴대폰, 이메일이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이 있다. 이렇게 등록해두면 회원 가입할 때 똑같은 아이디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나. 어떤 거와 그런 경우에 여기 프라이머리 키라고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이 말의 의미는 중복되지 않는다예요. 가장 기본이. 똑같은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걸 이제 위치만 여기다 두고 이게 이제 주문이죠. 그러면 내가 주문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주문번호. 주문번호는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유일한 번호가 막 컴퓨터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프라이머리 키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디 누가 주문했느냐 사실은 이제 이런 거 외에도 주문 일자라는 것도 있고 물건을 산 거니까 배송지가 어디냐 뭐 이런 거 전화번호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왜냐면은 회원 가입할 때 전화번호랑 실제 물건을 보낼 때 전화번호를 다르게 넣을 수도 있잖아 이쪽에. 응? 가능하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혹은 이 그림을 ER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여기 보면 ER 윈이라고 적혀 있죠. 이름 자체가. 네, 그래서 이걸 ER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요 집합을 내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랬냐면 엔티티나 릴레이션이나 테이블 이 세 개가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엔티티, 릴레이션, 테이블. 그러면 요 앞에 E는 뭐냐면 엔티티의 약자예요. 엔티티의 다이어그램인데 중간에 R이 있죠. 이 R의 의미는 뭐냐면 릴레이션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이에요. 십.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아까 엔티티와 테이블과 릴레이션은 같은 말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합과 같은 말이다. 근데 릴레이션십은 이런 거야. 이 두 개의 관계가 뭐냐? 두 개의 관계가 다른 거죠,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헷갈려. 릴레이션십 어쩔 때는 릴레이션십 한글로 하면 둘 다 관계야, 그냥. 릴레이션도 한글로 하면 관계고 릴레이션십도 한글로 하면 관계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영어로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건. 그러면 내가 하나일 때 너는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다. 그쵸? 이 동그라미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쪽에도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릴레이션십이에요. 이쪽은 주문은 있는데 항상 반대편으로 읽는 거야. 얘를 설명할 때는 이쪽을 읽어주는 거고 얘를 설명할 때는 이쪽을 읽어주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그러면 이 그림대로 보면 하나의 주문이 있는데 고객 여기가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이게 옵셔널인데 고객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돼버려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이런 말이 되는 거야. 회원가입 안 하고 주문할 수 있구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다면. 근데 우리 회사는 회원가입을 안 하면 주문을 못 해. 그럼 이걸 없애줘야 되겠죠. 예, 이걸 없애주면 되죠. 그럼 손으로 그래도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 입장에서 보면 회원은 가입했는데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주문은 내지 않아도 된다. 그쵸? 한 사람의 회원이 여러 개의 주문을 낼 수도 있다. 그쵸? 그리고 얘가 로그인 아이디가 만약에 테스트라면 여기가 테스트가 적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은 거를 찾는 거예요. 1대 n이 되니까. 그죠? 두 개가 같은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약간 의미적인 게 있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이 선이 점선으로 돼 있죠. 이 점선의 의미가 비식별 관계인데 이 비식별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이런 말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공부할 때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의 의미는 누가 마스터고 누가 슬레이브냐 이걸 구분해야 돼요.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숫자로 보면 누가 수가 적습니까? 요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명의 부모가 한 명의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숫자가 적잖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숫자가 적고 자식이 많죠. 그쵸? 예, 그게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죠? 그러면 만약에 그냥 부모님을 한 명으로 표현할게. 한 명의 부모가 두 명의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누가 마스터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예냐 그 얘기인데 얘가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쵸? 이 개수가 많은 쪽이 슬레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마스터는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슬레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쪽에는 이 부모와 자식을 구분할 때 이 사람의 자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원래는 틀린 말이야. 그 말이 틀린 말인데 가장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는 성이에요, 성. 이 사람이 만약에 A라는 성을 갖고 있어. 그럼 자식도 뭐예요? A라는 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A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으면 이쪽에 들어가는 아이디도 A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놈은 마스터 쪽을 이렇게 참조한다라는 건 조회한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참조하는 놈이에요. 요 놈은. 그죠? 요 놈은. 그래서 요걸 뭐라 그러냐면
한글로는 외래키. 이제 이게 이제는 디플로마나 디그리에 반드시 나오는 얘기. 영어로는 포린키예요. 그죠? 그래서 이쪽이 슬레이브 쪽이 포린키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해되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제 포린키의 개념을 알면 돼요. 두 번째는 이 주문 번호가 실제로 어떻게 쌓이냐면요. 1번 아이디가 A라고 쳐요. 그 다음에 주문 번호 2번 아이디 A. 이 말은 뭐예요? A가 두 번 주문했구나. 그 소리죠. 하나, 두 개. 그죠? 근데 아이디 B가 주문을 했는데 이때 주문 번호가 1이 돼.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올라가 있는 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중복되지 않는다. 그거를 기본키라고 한다고 그랬죠. 프라이머리 키. 그죠? 그런데 여기 1과 여기 1이 중복되죠. 그쵸? 이러면은 얘가 기본키가 안 돼요. 얘는. 이렇게 되면. 근데 두 개를 합치면 요 놈과 요 놈을 합쳐보면 1A, 1B니까 어떻게 돼요? 중복되지 않죠. 그쵸? 만약에 주문번호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이디별 주문번호라는 뜻이에요. 아이디별 1, 2, 3, 4, 5, 6, 7, 8로 주문번호가 만들어진다. 그럼 B도 만들어지고 C도 1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주문번호가. 그런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에 보면 요 말이 identifying 요 말이 식별관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뜻보다 더 중요한 건 얘가 기본키가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이 두 개가 기본키가 되는 거예요. 얘는 하나가 기본키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여기가 실선이 돼요. 아까는 점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식별관계라고 하고 요거는 아까 점선일 때는 요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비식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이에요. 그죠? 이거를 반드시 알아놔야 돼. 이해되죠? 예. 똑같죠? 예, 항상 마스터 슬레이브는 똑같아요. 항상 적은 쪽이 부모예요. 그러면 일례로 이런 거를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가 동영상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과목 면제도 다 좋고 뭐 그런 것도 다 좋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좀 뭐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따라갈 수 있다고 봐도 돼요. 자, 지금 일례로 봐볼게요. 이거는 이번에 그 케이스 스터디 디그리 과정에서의 숙제예요. 이거는. 근데 뭐 영어로 뭐라고 적혀있는데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해. 이런 거를 요거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와라. 이게 숙제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거를 만약에 우리 뭐 이거냐 파이썬으로 만들었는데 파이썬으로 만들건 자바로 만들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입력한 거를 어디에인가 저장해야죠. 그쵸? 그래서 요 DB를 만들어야 돼. 여기 보이는 요 바탕에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짜리와 n개짜리를 구분해야 돼요. 자, 얘는 한 사람당 이 잡 애플리케이션 폼이 이거예요. 입사 지원서. 이해되죠? 이거는 한 사람당 한 개일 거고 그러니까 한 아이디라고 봐도 되고 이것도 한 개죠. 근데 요 놈은 뭐냐면 자격증이야. 그러면 이거는 모양 봐봐요. n개죠. 그러면 자, 두 개까지 다 하면 복잡하니까 위에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밑에 것만 봐봐요. 퍼스널 디테일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자격증이니까 자격증은 1대 n이 되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동그라미가 되죠. 이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봐봐요. working experience. 그러니까 직업의 경험, 경력은 뭐냐. 그래서 내가 다녔던 회사 내용을 써라.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회사 여러 군데 다닐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은 게 이렇게 반복돼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회사를 근무한 적이 있다. 1대 n이 되고 1대 n이 되는 거죠.
그쵸? 요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차야. 이거를 만들어야지만 이거를 개발하는 거지. 이 DB를 하지 못하고 뭐 파이썬이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해되죠? 이거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얘가 지금까지 지금 이 디그리에 이거 나중에 디플로마에도 나와요. 이거 뭐 주제만 다르고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쵸? 예제만 다른 거지. 그러면 실제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고 해요. 모델이라는 건 기본적인 어떤 골격을 잡는 뭐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이거를 실제로 만약에 DB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매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DB라는 거는 사용을 하려면 무조건 연결이라는 걸 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려면 연결을 해야 돼. 그게 우리가 한 게 이제 이런 거지. 커넥트라는 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거. 그러면 연결을 할 때도 뭐 이런 게 있어요. 관리자,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관리자 권한이 있고 일반 사용자 권한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건 오라클에는 시스템 유저가 아무 짓도 안 해도 있는 거야. 이거는 관리자 계정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관리자가 뭔지 알죠? 아파트 관리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연결을 했어.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거를 만들 거잖아요. 이럴 때 사용자를 생성할 수가 있어. 물론 안 해도 돼, 사실은. 사용자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create, 만들어라. 유저를 만드는데 그 DB의 계정을 테스트라고 할게요. 계정 id는 테스트고 identified by 그죠? 뒤에는 패스워드를 넣는 거예요. 1, 2, 3, 4. 그 계정의 패스워드는 1, 2, 3, 4다. 이거는 제가 DB에도 종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게 오라클인데 모든 DB가 다 똑같이 이렇게 써요. 문법이. 다르게 쓰지 않아. 똑같이 쓰면은 DB의 종류가 바뀌어도 내가 그 컨트롤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계정을 만들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권한을 줘야 돼요.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권한. 그러니까 어떻게 주냐면 이거예요. 권한을 부여하는 게 그랜트예요. 부여해라. 여기에 DBA라는 말이 관리자의 권한이라는 뜻이에요. DBA라는 말이 to test라는 유저에게. 이러면 테스트라는 사용자가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연결을 해야 돼요. 커넥트, 테스트 1, 2, 3, 4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테이블이 지금 여기에서 이거 두 개죠. 그렇죠? 이걸 만들어야 돼. 근데 컴퓨터는 한글을 쓰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만들어라. create 테이블 만들고 나는 내 테이블의 이름은 멤버다. 그죠? T-멤버라고 할게요. 이게 뭐 왜 이런 걸 붙이냐면 이거는 중요하지는 않는데 그냥 야 나는 테이블이야. 그럼 구분자? 그렇게 그냥 이름을 만들 때 그리고 가로를 하고 가로를 닫고 세미콜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죠. 아이디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이제는 요 캐릭터가 있고 요 앞에 VAR이 있는 게 있잖아요. 이 VAR이 붙으면 가변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간을 10개를 만들어 놨고요. 공간을 10개를 만들어 놨어.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근데 내가 2개밖에 안 써. 그러면 2개로 뚫어요. 요렇게 VAR이 붙는 거야. 근데 요렇게 캐릭터만 쓰잖아요. 공간이 10개가 있는데 내가 2개만 썼어. 나머지 8개는 비어 있어요. 그냥 이 공간이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효율적인 거죠, 더. 그죠? 그냥 봐도. 자, 그래서 뭐 대충 아이디는 10자까지. 근데 얘는 프라이머리 키다. 중복되지 않는다. 절대로 중복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워드. 패스워드는
뭐 20자 뭐 대충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 뭐 유효기간은 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어차피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니까. 그 다음에 메일 주소, 메일 주소는 뭐 100자, 예, 휴대폰도 뺐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게 요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요거 만들면 되는 거죠. 똑같이 만들어요.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클리에이트 테이블 P-오더, 나는 주문이다. 그러면 주문 번호, 그러면 주문 번호를 오더 NUM이라고 할게요. 뭐라고 하든 관계없어요. 여기에 넘버라는 거는 숫자거든요. 숫자? 숫자의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DB별로 약간 다른데, 다른 데에서는 이걸 INT 이렇게 입력해. 예, 숫자의 의미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넘버 최대 10자리까지. 그럼 만약에 이거로 유일하다면 이게가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아이디가 있겠죠? 요 아이디. 이건 요로 이름 똑같이 해주는 게 좋겠죠? 아이고, 다른 게 복사됐네. 자, 뭐가 여기가 지워졌구나. 아이디 바차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요 아이디를 넣고, 자, 그 다음에 금액 그냥 금액만 넣어요. 어차피 뭐 추가만 프라이스 넘버로 10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만들어진 거야. 이 두 개가 이 그림대로. 자, 이게 아마 숙제할 때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올 거고, 이걸 모르면 다른 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 저번 이제 오라클을 깔면 이렇게 run 이렇게 치면 run SQL 커맨드 라인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 이런 게 뜨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연결을 먼저 해야 되니까 connect 시스템 저는 1, 2, 3, 4, 5, 6, 7, 8이에요. 근데 아마 본인은 1, 2, 3, 4로 넣었을 거예요. 이거는 설치할 때 넣는 패스워드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connected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유저를 만드니까 이걸 복사를 해서 복사가 잘 안 되니까 그럼 또 쳐야 되니까 그랬더니 지금 유저 네임은 충돌이 났대요. 충돌이 다른 유저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한테 테스트라는 유저가 있었나 봐요. 여기에 이미. 그래서 이름만 바꿨어. 네, 충돌이 났다고 하니까 1, 2, 3, 4로 그랬더니 유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쵸? 됐죠? 근데 이 상태에서 connect 테스트 123 슬래시 1234 패스워드 이렇게 하잖아요? 안 돼. 왜 안 되냐? 이거는 로긴 디나이드 나온 이거 아이디가 틀렸구나. 아이디가 123이죠. 자, 그랬더니 create session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어서 테스트 123이라는 계정은 있지만 연결할 수는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나는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create session이라는 권한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죠? 근데 연결만 하고 내가 만약에 다른 거를 뭐 지우거나 뭐 입력하거나 그러려고 하니까 또 그때도 뭐 인서트 권한이 없어. 이렇게 나오면 모든 거를 다 하나하나 다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권한을 묶어둔 게 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롤. 요게 롤이에요, 롤. 권한들을 묶어놨어,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부여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나 커넥티드니까 지금 연결이 끊겼어요. 아까 그것 때문에. 시스템 1, 2, 3, 시스템이구나. 자, 다시 연결됐죠? 이제는 테스트 1, 2, 3에 DBA 권한이 부여가 된 거야. 이미. 그죠? 이제는 똑같이 연결해 볼게요. 커넥트 테스트 1, 2, 3에 1, 2, 3, 4. 그랬더니 이제는 연결이 되죠. 내가 권한을 부여받았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서요. 이렇게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런 커맨드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게 뭐든 간에 일단은 이렇게 탭스인가 그냥 탭인가 탭 이렇게 조회해 볼 수가 있는데 select from 탭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이거의 역할이 뭐냐면 테이블들 지금 밑에 만들 때 테이블이죠. 테이블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들어진 게 없어. 왜? 지금 테스트라는 계정은 지금 막 만든 거고 아무런 테이블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해볼게요. 복사를 하고 이게 복사가 잘 안 돼. 요거로 복사해야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오더도 만들어 볼게요. 그랬더니 뭐가 잘못됐대. 여기 보면 에러가 있죠. 클리에이트 테이블인데 대부분의 에러는 이런 단순 에러밖에 없어요. 뭐가 빠졌거나 그랬더니 만들어졌죠. 그리고 두 개, 요거 있죠, 요거. 이때 요거를 한번 다시 쳐볼게요. 그랬더니 T-멤버와 T-오더가 만들어졌고, 얘는 테이블이다. 그쵸? 이렇게. 여기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6번을 치니까, 이렇게 치니까 요걸 알 수가 있죠. 아까는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7번은 DESC, 아까 T-멤버, 이렇게 쳐보면 DESC, T-멤버 이렇게 쳐보면 테이블의 구조가 보이죠.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이 있어. 이렇게 가르쳐주죠. T-오더 그러면 그 구조가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구조를 보는 거예요. 요거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 값을 한번 넣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insert into T-member 철자가 틀렸네. 그죠? 멤버의 밸류지에 S 들어가요. 자, 근데 얘는 지금 다 문자죠. 세 개가 다. 바차잖아요. 문자는 항상 요 사이에 넣는 거예요. 요 사이에. 그러면 내 아이디가 뭐 테스트 1번의 아이디고 나의 패스워드가 1, 2, 3, 4야. 그리고 나의 이메일 주소는 테스트 골뱅이 네이버.com이야. 이게 문자죠. 1. 그러면 요거를 복사를 해서 하나를 더 복사해서 2번이고 뭐 패스워드는 똑같이 해도 관계없어요. 얘도 2번이고 이 두 개만 넣어보죠. 하나 넣고 그죠? 한 개 로고가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개 넣었죠. 그쵸? 두 개 들어갔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쳤다고 만약에 이렇게 요 X를 누르고 프로그램을 끄잖아요. 그러면 이거 저장 안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저장하는 명령은 커밋이에요. 커밋을 딱 때리면 그때 진짜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이제는 컴퓨터가 막 꺼져도 저거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얘도 똑같이 넣으면 되겠죠. 근데 얘는 다른 거는 요게 뭐예요? 숫자죠, 숫자. 숫자는 요런 콜론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필요 없고 그냥 숫자니까 이렇게 되면 에러 나지. 숫자 넣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1, 2, 3 뭐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숫자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건 숫자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내가 넣은 거를 어떻게 확인하냐. 영어 그대로. 셀렉트 선택해라. 이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 all이에요. all.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쳐도 똑같아요. 그럼 T-member 그러면 select all 보통 이렇게 안 쳐요. 그냥 곱하기 치지. T-member expression식 아니구나. 이렇게 안 되나 보다. 이거 안 되나 보다. 그죠? 이렇게 곱하기 넣어야 돼. 이게 all의 뜻이에요. all. 그러면 아까 입력한 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회원에 인터파크에 들어가면 회원 가입하면 이런 DB에다가 이걸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로그인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받잖아요. 그걸 입력받아서 일로 가지고 온 다음에 얘랑 똑같은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으면 로그인 시키고 같지 않으면
패스워드가 틀립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렇게 어떻게 보면 1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뒤에 가 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업데이트도 나오고 뭐 딜리트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와.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까지 해보죠. 뭐냐면 요 놈의 패스워드를 바꾸고 싶은 거야. 근데 아이디가 뭐예요? 테스트 1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업데이트 바꿔라. t 멤버인데 set 설정한다. 설정을 하는데 요 놈의 컬럼의 이름이 필요해요. 컬럼의 이름이 아까 패스워드야. 패스워드에다가 O 4개를 넣어라. 근데 요렇게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해도 돌긴 돌아. 근데 그러면 도대체 이 둘 중에 누구를 바꾸라는 건지 모르죠. 그죠? 이 문구는 모르잖아요. 전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렇게 치면 둘 다 바뀌어요. 둘 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건을 넣는 거예요. 왜요? 조건은 아이디가 테스트 1번인 놈만 바꿔라. 이렇게.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업데이트 됐죠? 이제 셀렉트로 봐요. 셀렉트 from t-member. 그랬더니 5로 바뀌었죠. 그죠? 이거는 언제 필요하겠어요? 회원 가입한 다음에 내가 패스워드 변경하는 화면에서 다른 패스워드를 넣으면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내가 나는 얘를 좀 지우고 싶어. 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회원을 탈퇴했어요. 탈퇴했으면 지워야죠. 그 문법은 delete from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아직 커밋 안 했죠? 지금 커밋 안 했어요. 롤백이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회해요.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죠? 커밋을 해야지 최종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롤백은 취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이제 똑같아요. delete from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컴퓨터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익숙하지 않은 거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처음부터 이걸 문법을 이거 다 외워야 되나? 이걸 못 외우지.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조에 select from 무슨 말인지 알겠죠? select from 그 원래 문법이 select from where예요. 바꾸는 거 update set where delete from where 이게 문법이야. 유저 만드는 거 create 유저 테이블 만드는 거 create 테이블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편해 그냥. 이 문장을 끝까지 외우는 게 아니라 t 멤버에서 조건은 where예요. 항상 id가 테스트 2번인 거를 지워달라. 이게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넣고 deleted 한 개가 지워졌다 이거죠. 그리고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 빠졌죠. 다시 롤백을 해버리면 취소가 되겠죠. 그럼 두 개가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것도 롤백을 했어. 15번.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이에요. 자, 여기에서 내가 이 셀렉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좀 알고 싶어. 얘만 나왔으면 좋겠어. 이건 다 나오잖아, 지금. 두 개밖에, 두 개밖에 넣지를 않았으니까 몇 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면 쓸데없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select from where라고 했죠? 이렇게 듣고 where id가 테스트 2번인 것만 보여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죠? 2번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학생 중에 어, 성이 김씨인 사람은 다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그때는 여기에 like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퍼센트 이게 올이에요. 올. 앞에 단어가 테스트로 시작되는 놈들이 다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세미콜론을 넣어야 돼요. 그럼 둘 다 나오죠. 그죠?
like는 올이에요, 올.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그 학생들이 숙제를 하다가 뭐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 잠깐 볼까? 궁금해. 아까 그 잡 애플리케이션 폼 좀 기억나죠? 이걸 봐봐요. 이게 뭐 같아요? 아까 그거죠. 이거 기억나잖아요. 퍼스널 디테일, 그 다음에 자격증, 1대 다자. 그쵸? 그럼 요걸 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클리에이트 테이블 이런 걸 해야지. 얘도 클리에이트 테이블 이런 거 때려야죠. 그쵸? 그리고 본인은 내가 볼 때 컴퓨터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머리가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사실은 금세 해. 이거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게요. 요거 봐볼게. 이 왼쪽에 이쪽에 있는 거는 파이썬이라는 거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키보드에 막 이런 값들을 입력한 거야 지금. 그죠? 그러면 요거를 입력을 하면 지금 자격증은 여기 보면 CEH라고 그랬죠. 이게 자격증 이름이에요. 그럼 여기에 CEH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요 테이블에 이렇게 저장이 된 거죠. 여기 셀렉트문 봐봐요. 셀렉트 프롬 뭐라고 적혀 있잖아. 그죠? 그죠? 이게 입력인 거죠. 이게. 그죠? 그럼 이걸 다 한 다음에 요걸 입력할 때는 무슨 SQL 쓴 거예요? 인서트. 그죠? 인서트를 쓴 거죠. 여기에서 인서트를 쓰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 맞죠? 그죠? 네, 맞아요. 인서트를 쓴 거야. 그럼 조회할 때는 셀렉트를 쓰는 거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저게 그 디그리 그 알고리즘 과목 숙제예요. 저게 최종 리포트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론은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크게 문제가 없고 단지 디플로마에서 DB 과목이 있는데 근데 과목 면제를 받으면 이제 그 과목을 안 만나요. 정규화라는 게 나와. 이 DB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규화예요. 그걸 이제 동영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요. 나올 거예요. 내가 설명하는 게 있어. 테이블을 자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 두 개를 이렇게 따로 만들지 않고 통짜 하나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통짜 하나로 만들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너무 쓸데없이 예를 들어서 회원은 가입했는데 주문은 안 했어. 근데도 쓸데없이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 독립된 집합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기본이. 이 독립된 집합을 만드는 과정이 정규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멀리제이션.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대략적으로 의미가 되죠?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친 것까지, 이거 끄고 이제는 한번 본인이 먼저 실습을 해봐요. 그리고 이거는 좀 숙달을 해놔야 돼. 요 그림하고. 예.